면지역 인구가 3,000명 아래로 떨어지면 병원이 사라집니다. 2,000명 아래로 내려가면 식당, 세탁소, 임의용실까지 문을 닫습니다. 지금 전국 6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에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과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26년 정부가 왜 지원 예산을 3배 넘게 늘렸는지 그 속사정을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손님이 사라지는 마을에서 가게가 버틸 수 있을까요?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올해 전망에 따르면 2026년 농가 인구는 약 1944만 명으로 전년보다 거의 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심각한 건 나이 구성입니다.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올해 56.6%로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농촌에 사는 분 10명 중 5명 이상이 65세에 넘으신 거예요. 도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건 평균이에요. 실제로 면 단위 마을에 가보면 주민 대부분이 70대, 80대인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곳에서 마을 기업이 두부를 만들어 팔고 협동조합이 농산물을 가공해서 내다 판다고 해봐야 살 사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혹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처럼 돈을 버는 것도 중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조직들을 통틀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합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반찬 가게를 운영한다거나 마을 주민들이 출자해서 작은 슈퍼를 함께 운영하는 것도 넓게 보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조직들이 농촌에서 하는 역할이 큽니다. 대기업이 안 들어오고 젊은 사람이 떠난 마을에서 최소한의 경제활동과 공동체를 유지해주는 버팀목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버팀목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이 없어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기반, 그러니까 물건을 사줄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면지역 인구가 3,000명 아래로 떨어지면 병원부터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죠. 2,000명 이하가 되면 생활 서비스 시설 자체가 폐업합니다. 병원도 없고 식당도 없는 동네에서 사회적 기업이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그걸 살 사람이 동네에 없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팔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주축인 마을 기업이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택배 물류를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령 온라인 판매를 한다 해도 그건 지역 내 경제순환이 아니라 외부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는 거라서 마을 경제를 살린다는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생깁니다. 농가소득을 봐도 상황이 보입니다. 올해 호당 농가소득은 약 5,333만 원으로 전망되는데 이 중 순수하게 농사로 버는 농업소득은 1,074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겸업소득이나 이전소득,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같은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농민 10명 중 다수가 연간 1,000만 원 남짓한 농업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득 수준에서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주머니 사정이 안 되면 소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0년에 약 976만 명이었던 농촌 읍면지역 인구가 2030년이면 943만 명, 2050년이면 845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30년 뒤에는 지금보다 13%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체 농촌 평균이고 비수도권 군지역은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전북만 봐도 2050년에는 인구가 140만 명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수도권이나 대도시 근처 농촌은 오히려 인구가 느는 곳도 있지만 정작 심각한 곳은 외진군 지역이거든요. 같은 농촌이라도 양극화가 극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사람 수가 적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음의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악순환입니다. 인구가 줄면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가게와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없으니 젊은 사람이 더 떠나고 그러면 인구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이 고리를 시장경제의 힘만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기업은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하지
손님이 없는 곳에 가게를 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2026년 정부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을 지난해 284억 원에서 올해 1180억 원으로 315% 늘렸습니다. 4배가 넘게 증액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이 2023년에 2042억 원이었다가 2024년 830억, 2025년 284억까지 곤두박질쳤거든요. 3년 만에 7분의 1 토막이 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4배로 늘렸다는 건 정부가 그동안의 예산 삭감이 잘못됐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증액을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니라 생태계 회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업 지원에 300억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 428억 성장 단계 지원에 372억을 배정했고 특히 지역의 협력 생태계를 만드는데 196억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역 전체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키우겠다는 방향 전환인 거죠.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기금을 만든 곳이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4곳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그 기금의 89%가 서울, 경기, 화성에 몰려 있어요. 정작 인구가 줄어서 사회적 경제가 절실한 군 지역 지자체들은 자체 재정이 약해서 기금을 만들 여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늘려도 이게 기초지자체까지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체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게 올해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10개군의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건데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과 장수 전남 신안과 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가 대상입니다. 월 15만 원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돈은 반드시 해당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 슈퍼에서도 사회적 기업에서도 협동조합 매장에서도 매출이 생기는 겁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역 내 수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수요를 정부가 대신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의 농업 취업 인구가 260만 명인데 10년 후에는 1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60% 이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2024년에 스마트 농업기술 활용 촉진법을 만들어서 인정받은 농업인에게 기계 도입 시 32% 특별 상각 혜택을 주고 최장 25년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술 투자에 대한 세금과 금융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신규 취농자를 연간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취농 준비 단계부터 경영 안정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이유는 더 대규모입니다. 공동농업 정책이라고 해서 농촌 개발에 들어가는 공적 지출의 50%를 EU 차원에서 부담하고 특히 낙후 지역은 75%까지 지원합니다. 직업교육 청년농 지원 조기 은퇴, 지원 비농업 활동 다각화, 농촌 관광 지원 기초 서비스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농촌 발전이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1조 원을 올해 편성했고 시설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방향은 맞지만 EU나 일본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이 2023년 2천억에서 2025년 284억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1180억으로 올랐잖아요. 3년 사이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면 현장에서는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을 기업이 3년짜리 사업을 기획하고 싶어도 내년에 정부 지원이 또 줄어들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의 인증 후 3년 생존율이 91.8%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 창업 후 3년 생존율이 38%인 것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예요. 이건 정부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면 효과가 확실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지원이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이 문제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시장 수익만으로 살아남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 조직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손님이 없는 시장에서는 어떤 장사꾼도 버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농촌의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은
단순히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라 마을이 마을로서 유지되게 해주는 마지막 끈이거든요. 그 끈이 끊어지면 마을이 사라집니다. 올해 정부가 예산을 크게 늘린 건 다행이지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예산이 실제로 면 단위 마을까지 닿는지 현장에서 체감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구가 줄어드는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지키고 어르신들 도시락을 만들고 마을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몫입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